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제 고등학생 정도 나이면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국회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춘 데 이은 후속 조치인데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당원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이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교실에서도 정치 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청소년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법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이 잇따라 치러지는데요.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춘 이 조치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한 끼 식사도 때우기 힘든 이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코로나로 무료급식소도 문을 닫으면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사랑의 온정을 담은 도시락 배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하루에만 58명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전 해외 입국자 중심의 감염에서 지역사회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 활동은 평균 74점을 받았습니다. 최저는 채 50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우수 조례는 아동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가 선정됐습니다. 부산 지역은 무려 25일 동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에 오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 끼 식사를 때우기 힘든 이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무료급식이라도 있었지만 요즘은 코로나19로 이마저도 중단된 상황인데요. 부산 연탄은행에서는 도시락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정을 나누는 현장에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이른 아침, 부산 연탄은행은 밥 짓는 온기로 가득합니다. 노릇노릇 생선을 굽고 정성스레 반찬을 만듭니다.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 김치국과 갓 지어낸 흑미밥까지 봉사자 20여 명의 손길로 어느새 250인분 음식이 완성됩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또 더 자주 해주고 싶은데 저희가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그래서 한 번 오더라도 회원들이 모두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조리가 끝난 음식을 담고 각종 간식들까지 넣으면 영양 가득 푸짐한 도시락이 완성됩니다. 몇 년 전에 또 팔로 수술해가 인공을 가려서 팔 못하니까 또 그렇고 국도 나오고 반찬도 그리 안 맵고 나는 매번 못 먹는데 안 맵고 좋대요. 식당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쓰실 때 드시고 나서. 부산 연탄은행의 밥상 나눔 활동은 올해로 11년째. 후원자와 봉사자의 정성으로 꾸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식사를 대접한 어르신은 40만여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무료급식을 도시락으로 바꾸면서 부담이 커졌지만 주 1회 변함없이 넉넉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 쪽방에 계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밥에 대해서 절박한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쌀을 드리다 보니까는 쌀도 드리는 건 좋지만은 이분들에게 밥을 해가지고 대접하면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굉장히 힘이 되지 않겠나. 따뜻한 관심과 한 끼 식사로 전하는 온기.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지역 신규 감염자는 지난 11일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치료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에서는 12일 하루에만 58명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입국자와 가족 접촉자 17명을 제외한 41명은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전체 오미크론 감염자는 145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의 첫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는 지난해 12월 22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과 30일
지난 2일과 4일 등 타 시도에 비해 전파 속도가 느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22명에 이어 12일 하루에만 58명이 발생한 겁니다. 부산 지역 오미크론 관련 집단 감염은 금정구 시내버스와 사상구의 한 대학 동아리 등 모두 3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오미크론은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지역 감염이 뚜렷해지는 추세입니다. 보건당국은 지역 내 오미크론 확산 원인으로 최초 감염자의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지역사회 집단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은 12일 0시 기준 16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5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치료를 받던 환자 7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고 미접종자 5명, 2명은 돌파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구의 한 사업장과 부산 진구의 고시원에서 15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또 기존 집단 감염원인 어린이집과 사업장, 대학 동아리 등에서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경실련이 제8대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평균 74점이 나왔습니다. 총괄평가에서 윤지영, 노기섭, 김광모, 박민성, 이정화 의원이 상위권을 기록했고 최하위를 기록한 의원은 49.31점을 받았습니다. 평가는 출석률과 발언 횟수, 조례 제정 등을 토대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설문조사 등을 반영했습니다. 5분 발언은 전체 109번이 진행돼 의원 1인당 평균 2.3회, 조례 발의는 16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우수 조례는 아동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가 선정됐습니다. 10일 오후 2시쯤 기장군 정관읍 두명터널을 달리던 승용 차량이 도로 연석에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혔고 60대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일 오후 2시 40분쯤 기장군의 한 차량 썬팅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관들이 출동해 2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경찰은 옆 건물 관리인이 연기가 나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산불 조심입니다. 지난 2018년 기장군 삼각산 산불 그리고 다음 해 운봉산 산불 현장인데요. 두 건의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 120여 헥타르가 사라지면서 소방서 추산 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무려 25일 동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금 산에는 바짝 마른 낙엽들이 쌓여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누군가 실수로 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담뱃불, 그리고 쓰레기 소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산에 오를 때 라이터 등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는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 지역 전체 산림 면적은 5,386헥타르, 부산시 전체 면적의 46%에 이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신임 기관장입니다. 부산시 산하 주요 기관에 장이 임명됐습니다. 먼저 신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안종일 전 시의회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안 이사장은 27년 동안의 공직생활 경력을 갖고 있어 행정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 대표에는 김진애 영화감독이 선임됐습니다. 김 대표는 폭넓은 제작 활동과 영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온 영화 예술 분야 전문가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신임 대표이사는 이정필 부산시립국악현악당 수석 지휘자로 결정됐습니다. 국공립예술단 국악지휘자 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과 행정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는 이미연 생활문화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신임 이 대표는 그동안 문화재단의 사업 총괄과 경영에 참여해온 현장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산은 임진왜란 당시 외적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됐던 곳인데요. 그만큼 전투도 치열했습니다. 부산박물관이 외적을 막았던 천성진성의 5차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다량의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1544년 조선 중종 39년에 증축된 천성진성. 일본의 노략질이 극에 달했던 당시 삼포 외란과 사량진 외변 이후 수군 증강을 위해 세운 성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외선 백척을 격퇴한 부산포 해전의 전략을 짜기 위해 들른 장소로 그 의미를 더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가덕도와 거제도 해안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4차례의 발굴 조사를 마친 상황. 지난해 말부터 5차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객사 옆에서 진물을 보던 아사터도 발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덕도에는 현재 가덕진과 천성진 그리고 눌차 외성까지 임진왜란 당시의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 증축 당시 세워진 성벽 외에도 숱한 전투를 거치며 무너지고 세워지길 반복한 외벽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옛 지도에 기록된 서문지와 북문지, 남문지는 발견됐지만 아직 동문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다수의 기와평과 명문 막세기와를 포함해 조선시대 갑옷 유물이 다량 발견되면서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의 잔존 양상이 매우 좋습니다. 남해안 일대에서도 아마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부산박물관은 자문회의를 거쳐 발굴 범위를 정한 뒤 본격적인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불거진 불공정 승진과 관련해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발표된 5급 승진 심사에서 인사와 기획부서 6급 직원 2명이 고속 승진한 것으로 밝혀져 노동조합에서는 셀프 초고속 승진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노조 게시판에도 이번 인사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도 노조 지도부와 면담을 하고 이번 인사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민 한 명당 재난지원금 10만 원이 지급되며 총 예산 42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3차 지원금 지급은 부산 첫 사례입니다. 부산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해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상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50k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60개 학교입니다. 교육청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18,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최대 7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시 소속 공무원인 임도영 주무관이 개발한 특허를 활용한 지하공간 관리 매뉴얼이 개선됩니다. 지금까지 도로 지반 탐사는 지반 침하 규모만 함몰 위험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임 주무관의 특허는 지하 공간의 높이와 포장층 지지력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도로 함몰 피해 지수를 산정해 지하 공간 관리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중앙우수제한 경진대회 동상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새로운 매뉴얼을 적용하면 지반 침하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복구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도구가 구민 대상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영도구 무료 법률 상담실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영도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며 사전 예약한 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첫 법률 상담은 오는 24일 진행되며 예약은 영도구청 기획감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상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운영됩니다. 생애주기 시스템은 상수도 시설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적절한 교체 시기를 결정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구축됐습니다. 부산 지역 상수도 관로와 부속 시설은 23종 58만 2천여 개로 총 연장 8,500여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또한 취정수장구와 배수지, 가압장 등은 70종 14,000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